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 10분을 더 쉬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변경 등기 다 봤어요. 봤고 이제 경정 등기 볼 텐데, 자, 칠판 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변경 등기랑 경정 등기 이 개념을 한번 비교했을 때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거든요. 근데 시점만 다른 거야. 시점만 다를 뿐이지 이게 실체관계와 등기기록 일부가 불일치할 때 고치는 등기라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해서 이게 방금 배웠던 이 변경 등기 개념 있잖아요. 경정 등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했던 거요. 부동산의 표시 경정 등기라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경정 등기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쪽에서 했던 거 뭐 주등기 할 거냐 부기 등기 할 거냐 부기 등기가 더 좋은 거다 이런 말 했잖아요. 권리의 경정 등기 할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도 등기 명인의 표시 경정 등기다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거고 해서 이건 시점만 다르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좀 차이가 나는 거 이거랑 좀 다른 부분 그것만 간단하게 언급할 거예요. 그런데 자 경정 등기 개념 잡을 때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뭐가 무엇이라고요? 원시적과 일부.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다.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등기할 때부터 딱 쓰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걸 원시적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경정 등기란 등기상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자 420페이지예요. 이걸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라고 끊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자 단어 두 개 쳐봐라. 그럼 어디하고 어디다고요? 일부하고 원시적. 이렇게. 다음에 이제 2번 신청형 경정 등기는 됐고요. 오른쪽에 3번 직권형 경정 등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칠판 좀 봐보세요. 직권 경정 등기라는 말은 경정 등기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직권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직권으로 할까 같아요? 왜? 봅시다. 등기관이 자, 등기관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이란 것임을 발견할 경우에 지체 없이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해야 된다 해서 끊어요. 자, 지금 읽었던 문장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표현 등기관의 잘못으로 지가 잘못한 거야. 지가 잘못해놓고는 와서 고치세요 하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고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가 잘못했다고 하면 직권으로 고친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한번 넘겨보나 이렇게 내가 혹시 오늘 뭐 잘못한 거 뭐가 있나고 다 넘겨보나 오면은 그건 안 넘겨봐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까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등기관이 직접 알기는 곤란할 거고 그 등기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기를 보다가 뭐야 이거 잘못됐네? 라고 알고 따지러 올 거야 등기소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뭔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뭐가 잘못됐다 그래 줘봐요 하고 보더니 이렇게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진짜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준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고치는 거 있잖아. 경정 등기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신청해서 고친 겁니까? 신청한 게 아닌가요? 그 당사자가 왔다 그랬잖아 등기소에. 이건 등기하러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다고. 따지러 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등기관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건 직권을 고쳐주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등기관이 지금 실수했어요. 잘못해놨다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버린 거야. 누가 들어와 버린 거라고. 근데 그걸 등기관 잘못했다고 직권을 고쳐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손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그 이해관계인한테 가서 뭘 받아와야 된다고요? 승낙서. 그걸 받아와야 직권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등기까지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승낙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걔가. 그 안 할 것 같지. 그럼 직권을 할 수 있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니 이제 승낙을 안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돼요. 그 당사자 있었잖아요. 걔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신청이 되게 되면은 이해관계인 느낌보다 후순위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 손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가배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게 국가배상 등기관이 실수한 거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하면 질문을 한다고. 선생님 그러면 승낙서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음에 2번. 자, 등기관 직권으로 경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 의무자 또는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통지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기관이 지가 실수했다고 직권을 고쳤어. 그럼 고치고 나서는 고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지하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으면 어떻게 각각 다 해야 되겠어요? 한쪽만 하면 되겠어요? 다 해야 돼. 권리자한테도 하고 의무자한테도 하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권리자가 3명이고 의무자는 1명입니다. 그럼 권리자 3명한테 다 통지합니까? 그중에 1명한테 합니까? 1명한테만 하면 되지 다 하지 않아요.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잖아. 그럼 권리자 2명, 의무자 2명이에요. 그럼 권리자 1명, 의무자 1명한테만 통지해 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들 사정이요. 그래서 일단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1명한테만 하면 되지 전원한테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어때요? 여기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직권 경정 등기는 이게 어떨 때 하는 것이라고요?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관의 잘못으로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등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소 등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말소 등기는 지금 그 여기 7개 중에서 7개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100% 나와요. 100%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말소 등기는 한 90% 나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 근데 자, 일단 이 말소 등기 개념을 아까도 말했는데 무슨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거 꼭 들어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가 불일치할 때도 말소 등기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럼 맞다 땡이다? 땡이야. 말소 등기는 반드시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요. 봅시다 개념. 자, 말소 등기란 기존 등기상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라고 했거든. 자, 지금 읽은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전부예요. 근데 이 전부가 불일치한 시점 있잖아, 시점.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점은 상관이 없는 거야. 언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알겠죠? 네. 요건을 내려와 보면은 요건에 전부가 부적발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가 부적부하다 그럼 무슨 등기 하라고요?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라는 거지 말소 등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자, 칠판 좀 봐보세요. 건물을 이제 갑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을한테 넘겨주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매매로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때 을이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죠. 누가 설정했다고요? 을이 3억을 병한테 설정해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 이렇게 해놨는데요.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매매계약 무효다. 이 매매계약 무효니까 2번을 말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은 그럼 이 근저당권도 지워져 버리나요? 이건 냅두겠습니까? 지워집니다. 이걸 지금 누가 설정해줬기 때문에 을이 설정해줬는데 을이 권리가 없다고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워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누구랑 누가 해달라고 신청하는가?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신청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신청해서 이걸 말소하는데 가만히 있던 병에
저당권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이해관계. 이해관계 뜻이 뭐라고요? 지는 가만히 있는데 지는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다른 놈들이 등기 신청하는 바람에 손해가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 이해관계니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뭘 받아오라고요? 승낙서 받아와야 돼. 이걸 첨부를 해 가지고 이거 말소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잖아. 없는 상태로 이거 말소해 달라고 신청하잖아요. 그럼 각하시켜 버려. 등기 안 해줘 버린다고. 말소 등기 안 해줘 버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건 텄네? 말소 등기가 승낙서 쓰겠어? 안 쓰면 그만일 것 같은데? 안 써버리면 그럼 말소 등기 못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승낙 의무가 있을까요? 그때 달라요. 이게 갑이 을한테 이 매매가 무효다라고 했을 때 그 무효 사유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여러분 민법 배울 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거 배운 적 있죠? 아니 선약이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말 배운 적 있잖아. 이 매매가 만약에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라면 얘가 아무리 선의자라도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승낙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매매가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이게 선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럼 얘가 선의자 할 때는 그럼 승낙 안 해버린다고. 그럼 말소 등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승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다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 무효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승낙 의무가 있을 때가 있거든.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절대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낙을 안 하고 못 해버린다. 그거는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승낙해라라고 소송하는 거지. 그래서 승낙서 또는 판결서 이걸 첨부해. 이거나 이걸 첨부해 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 없는 상태로 신청하면은 각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럼 말소해 달라고 신청할 때 2번만 말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겠어요? 이 저당권도 말소해 달라고 신청합니까? 요것만 신청하는 거 요것만 말소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럼 얘는 직권 말소돼요. 여기서 뭘 승낙했다는 소리예요? 응? 이게 지금 승낙 왔다라는 뜻, 승낙이 뭘 승낙했다는 소리겠어요? 내 거 지워도 된다. 내 거 지워도 된다. 이걸 승낙한 거거든. 그거 아니 하겠습니까 생각하겠지만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환정하겠다고 쓸 거야.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거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각합니다. 다만 신청을 할 때는 이것만 말소 신청하는 것이지 요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봅시다. 이해관계인 3자가 있을 때는 3자의 승낙이 있을 거라고 돼 있는데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가 있을 때에는 끊어주고 3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3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때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등기 신청하면은 각하돼 버립니다. 각하 동그라미. 자 밑에 박스에서요.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 좀 읽어봐요. 해당하는 경우. 다 읽었어요.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죠. 칠판에 써놓은 이 내용입니다. 병 이거 이해관계는 된다. 그럼 칠판 봐봐요 이제. 자 여기에 근저당권이 하나 더 있어. 근저당권이 하나 또 설정돼서 들어왔어요. 1억짜리가 정한테 이렇게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요. 이제 다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다 유효한 등 이제 다 유효해. 유효한데 이제 돈을 다 갚아가지고 을이 지금 이 근저당권은 을하고 병이 설정해서 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한테 변제를 하고 이걸 이제 말소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거 말소한다고 쳐봐. 이 말소를 누구랑 누가 해달라고 신청하는가요? 을이랑 병이랑 신청하겠지요. 그때 이 사람 정 이해관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오히려 이익이 되잖아. 1순위 지워져 버리면 얘는 승진해가지고 이제 1등이 돼본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진다고 상황이. 이해관계는 아닌 거지. 반대로 자 이건 이제 살아있는데 1번은 살아있는데 2번 을과 정이 이제 2번을 말소한다고 쳐봐요. 그럼 1순위 있던 병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뒤에서 무슨 일이 있든 뭔 상관이에요. 뒤에서 뭐가 지워지나 마나 이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오케이? 이해관계인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해야 돼. 개념이 명확하면 판단할 수가 있거든. 작년에 이거 박스에다가요. 다음 중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해당하는 자들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은 그거 판단할 수 있었을 거거든. 근데 그 말을 몰라버렸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졌단 말이지. 보세요. 옆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2개 써져 있는 거 있거든. 그럼 읽어봐요.